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작년 국가 채무가 1126조 원으로 GDP의 50.4%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59조 원이나 증가했고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9%인 87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류인데 국가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전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 D환이 1126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50.4%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국가채무가 59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GDP 증가율보다 빨라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50.4%에 달했습니다. 이를 1인당 국가 채무로 나타내면 2,178만 8천 원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1년 46.9%에서 2022년 49.4%로 무려 2.5%포인트 증가했고 2023년에 들어서 다시 1.0%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보다 약 2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3.9%나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계획치 2.6%보다 1.3%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2016년 627조 원, 2017년 660조 원, 2018년 680조 원대로 GDP 대비 36%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 정권 말인 2022년에는 1067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49.4%로 약 5년간 440조 원이나 증가된 것입니다. 문 정권의 확장 재정으로 크게 증가한 국가 채무는 윤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어 2023년 즉 작년에 112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현재의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도 힘을 못 쓰면서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작년 1인당 국가 채무는 2,17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채무를 작년 통계청 추계 인구 5,171만 3천 명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 채무 즉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을 포함한 결산 보고서상 국가 부채는 2,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2,326조 원보다도 113조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 원이나 증가했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 현재 가채액이 48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 7천억 원에서 총 지출은 610조 7천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3.9%로 전년 마이너스 5.4%에 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 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건전 재정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재정 준칙에 빨간불이 커진 것입니다. 아마 제 예측에는 내년에도 크게 국가 채무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국세 수입이 줄어서 재정 수지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새 51조 9천억 원 감소한 344조 원으로 정부 전망보다 56조 4천억 원 덜 버티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가 총자산은 3,01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93.8%는 기금이 보유한 유동 및 투자 자산이 169조 7천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습니다. 장부상의 국가 순자산은 전년 대비 67조 6천억 원이 늘어난 575조 2천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 따라서 지출을 줄였다면 관리 재정 수준은 지킬 수 있었으나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건전 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재정결산보고서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 재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거쳐서 올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쌀을 나라 돈으로 사대로 보관하려면 연간 3조 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00가지가 넘는 농산물의 가격 보존에 드는 재정은 추가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농산물 지원 형평성과 농촌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해 상당수의 농민 단체들조차 반대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 풀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봉급으로 줄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국가 재정을 틀어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 5대 공약 등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재정을 튼튼히 해서 저출생과 고령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핵심 과제에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위협하는 선심 정책을 접고 재정 건전화의 토대가 될 재정 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민주당이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하고 재정 준칙의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 채무 D1보다 강의의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는 국가 채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국가 채무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2022년 재작년에 무려 1,58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GDP의 73.5%나 됩니다. 제가 추정한 예측치로는 2023년 즉 작년 공공원 부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GDP의 약 7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증가한 국가 채무는 현재의 20대, 30대가 약 30년 후에는 모두 갚아야 할 국가 부채인 것입니다. 지금 돈을 준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조건 1인당 25만 원을 주자고 국가 재정을 틀어서 주자고 합니다. 자기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서 주자고 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짜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역사적인 교훈으로 자주 인용되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이지만은 수십 년간 계속된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실패가 야기되어 세계 최대 빈곤 국가로 전락한 사실은 국민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